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주부 구단입니다. 저번에는 현실 공포에 대한 사연을 제보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릴 때 직접 겪은 무서운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저 어릴 때는 시골이다 보니 놀 게 별로 없었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숨바꼭질이나 여름엔 계곡 가서 놀거나 그런 순수하게 뛰어다니면서 놀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친구들이 걸어서 10분 이내 다 사니까 밤에 저녁밥 먹고도 같은 골목 라인에 있는 친구들끼리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골목에서 조금씩 놀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느 주말 밤에 두 명의 친구랑 같이 골목에 어르신들 쉬면서 담소 나누시는 나무 마루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떠들고 공기놀이도 하면서 있었어요. 친구들은 가명으로 소정이, 은영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소정이가 갑자기 무슨 소리 안 들리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영이랑 저는 무슨 소리? 이러면서 조용해졌죠. 근데 어디서 긁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소정이가 일어나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그 은색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하수구 있잖아요. 거길 보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러더니 엎드려서 더 자세히 보는데 갑자기 소정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집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은영이랑 저도 무서워서 막 집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렇게 다음날 일어났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엉덩이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때리냐니까 너희가 어젯밤에 장난으로 비명 질러서 마루 있는 집 어르신들도 나오시고 골목에 몇몇 어른들도 걱정돼서 나오셨는데 너희가 막 도망갔다고 하던데? 이러시길래 아니라고. 소정이가 하수구 보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길래 우리도 도망갔다고 이러니까 어디서 거짓말이냐면서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날 소정이랑 은영이랑 다시 만나서 소정이한테 어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하수구를 보는데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하수구 벽을 막 긁고 있었다고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서 본인을 막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영이랑 저는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너 때문에 엄청 혼났다고 하면서 하수구를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소정이가 아니라고, 분명 있었다고 계속 그러길래 그럼 우리 내일 밤에 다시 모이자고 하고 그 다음날 밤에 다시 3명이서 모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긴장된 상태로 같이 하수구를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야 아무것도 없네 하고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제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비명을 지르니까 친구들도 막 놀래서 소리 지르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설명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등짝 한 대 맞고 엄마는 나가셔서 또 골목 어른들에게 사과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방에 가서 생각을 하는데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수구 그 조그만한 직사각형 그 공간에서 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과 상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제가 혼자 골목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사방팔방에서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막 끼치면서 앞을 봤는데 어떤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온몸에는 피가 나 있고 얼굴이랑 머리에는 먼지 뭉텅이들이 묻어 있는데 저를 보면서 몸을 막 꺾으면서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불에 이제 지도를 그리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어제 있었던 일들이랑 꿈 얘기를 해줬더니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가명으로 철수라는 남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철수가 거짓말하지마 하면서 오늘 내가 갈 테니까 나오라고 막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린 나이지만 남자가 한 명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이따가 꼭 오라고 하고 그렇게 밤이 됐어요. 그렇게 소정이, 은영이, 철수, 저 이렇게 4명에서 하수구를 보는데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뭐야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하수구에 대고 나와봐 막 이러면서 혼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부르셔서 저는 들어간다고 하고 다른 여자친구들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철수가 잘 가라고, 너희들 가고 1분 동안 하수구 보고 안 나오면 그 귀신 나한테 겁먹은 거라고 하면서 혼자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날 새벽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는데 상황을 보니까 철수가 없어졌다면서 철수네 부모님들이 소리 지르고 동네 어르신들도 막 철수야 하면서 후레시키고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머릿속에 하수구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찾고 계시길래 엄마 철수 귀신한테 잡혀갔어 이랬거든요. 그때는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헛소리 하지 말라면서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하고 또 찾으러 가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 대문 앞에 서 있는데 소정이랑 은영이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모여서 그 여자애가 데리고 간 거 아니냐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정이가 잠깐만 하더니 하수구 앞으로 가서 하수구를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보니까 하수구 안에 철수가 쪼그려 앉아서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막 불렀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철수를 구조했고 그 다음부터는 철수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론 그때 학교 가는데 철수 집에서 막 꽹가리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지금은 당연히 무속인이 오셔서 조치를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철수는 그 후로 이사를 가면서 못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저희 골목에서 큰 제사를 지내는 걸 봤거든요. 동네 어르신들도 다 오시고 엄청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다면서 그 당시에는 안 알려주셨지만 제가 나중에 커서 물어봤을 때는 자세히는 엄마도 모른다고 했지만 어르신들한테 대충 들은 얘기로는 옛날에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한 아이가 도망치다가 살짝 열린 하수구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숨을 거둔 사건이 동네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동네에 귀신이 산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는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본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야 이해를 했고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그런 가여운 친구였는데 철수가 그렇게 놀리고 해서 벌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철수가 어떻게 하수구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하수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철수는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만 나중에 만나게 돼서 신뢰가 안 된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날에 대해서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밤길에 하수구 가끔 보면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청자 여러분들도 잘 조심히 살피면서 다니시고요. 그리고 구독자 1000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행꾼입니다.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30대 남성이고요. 제가 여행을 하다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주제는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1탄과 2탄으로 나눠서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제가 20대 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생각은 딱히 없어서 바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면서 뭐 하면서 살지 고민할 때였어요. 그리고 딱히 옷도 안 사고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하니까 돈이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공허한 거예요. 친구들은 대학교 가고 아니면 재수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아무런 목표가 없으니까 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잠원을 구했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많아 보인다고 편의점 사장님이랑 친구들 중 한 명이 혼자 여행 한번 가서 생각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길래 생각해본다고 하고 집에서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혼자 여행하는 게 처음에 무섭잖아요. 용기가 안 났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모아둔 돈으로 이왕 가는 거 카메라 하나 사서 가자 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보는데 뭐 솔직히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충 좋아 보이는 거로 눈팅을 하는데 너무 좋은 가격에 DSLR 카메라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튜브나 이런 게 대중화되지 않았거나 없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멋있으니까 뭐 찍을 줄도 모르는데 바로 거래를 했죠. 그렇게 여행지를 생각하다가 경주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짜고 일단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로 떠났죠. 그렇게 경주에 도착해서 첫째 날은 뭐 유명한 첨성대, 왕릉 이런 거 보고 어떤 민속촌처럼 돼 있는 곳이 있길래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혼자 낭만을 즐기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민속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민속촌에서 지도를 보고 구경을 하는데 지도에 길이 없는 곳에 무슨 집 하나가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만 보고 가는데 그냥 숲속 안으로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으로 조금 들어왔는데 옆에 소 한 마리가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하면서 소 사진을 찍고 제가 왔던 길 쪽도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저 멀리 민속촌 구경하는 사람들 찍혀 있는데 제가 이 숲에 들어온 입구 쪽 나무 옆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게 찍힌 거예요. 근데 분위기라는 게 딱 보면 알잖아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거 귀신이다 하고 무서워서 그 지도에 있는 집 방향 쪽으로 쭉 갔어요. 갔는데 집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고 정말 고요한 폐가더라고요. 근데 다시 민속촌으로 돌아가긴 무섭고 집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이제는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진정한 다음에 그냥 무서워도 돌아가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미쳤던 게 그냥 가면 될 곳을 그 폐가 사진을 대충 찍고 민속촌으로 엄청 뛰어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많은 민속촌으로 도착했고 사람들이 숲속에서 나온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안심이 돼서 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을 보는데 그 폐가 안에 나무 옆에 있던 그 여자가 마당에 서 있는 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멍하게 있는데 앞에 관리하시는 분이 지나가시길래 그분한테 가서 저기 혹시 이 지도에 있는 이 집 하는데 지도에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혹시 저 위에 집 한 채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면서 숲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길래 사진을 보여주려고 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을 보는데 그냥 검은색 배경만 찍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터벅터벅 숙소를 잡고 들어갔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사서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숙소에 있는 TV가 저절로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부셔서 TV를 봤는데 그 TV에 숲속에 있는 여자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천천히 TV 밖으로, 그러니까 제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기절을 했고 일어나자마자 숙소를 나왔어요. 그렇게 혼자 걸어 다니다가 배고파서 밥을 먹고 나니까 뭐 조금씩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 뭐 어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서 내가 무서운 꿈을 꾼 거다 하고요.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뭐 떡갈비도 먹고 놀이동산도 뭐 혼자 가면서 여행을 즐겼어요. 근데 그런 기분 있죠? 자꾸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이랄까요? 놀이공원에서도 혼자 돌아다니면서 노는데 자꾸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다른 숙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경주에서의 밤을 보내게 됐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자꾸 코에 뭐가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그 사진의 여자가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이 제 코에 스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면서 일어났는데 꿈이었고, 그때가 새벽 4시인가 그래서 그냥 짐 싸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왔어요. 그렇게 서울로 와서 그날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라고, 내일 카메라 가져와 볼 테니까 검은색 배경 찍힌 거 봐보라고 하면서 얘기가 종결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자는데 누가 방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문을 열었는데 그 여자인 거예요. 저는 놀라서 기겁을 하면서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식은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알바 끝나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카메라를 보여줬는데 친구들이 뭐냐고, 귀신이 없지 않냐고 하길래 어제 말하지 않았냐, 분명 찍혔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었다 이랬더니 이런 공포 쪽 좋아하는 친구 중 한 명이 근데 이 사진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사진 가지고 있으면 안 좋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겪은 꿈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혹시 잘 때 카메라 어디 있었어? 물어보길래 거실에 놔뒀어 이러니까 그래서 그 귀신이 거실에서 너한테 가려고 방문 두들긴 거 아닐까? 이러는데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지우고 집에 갔어요. 사실 가는 길에 그냥 카메라를 부수거나 버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집 창고에 넣어놨었고요. 그 후로는 다행히 꿈도 안 꾸고 잘 자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진을 더 빨리 지웠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귀신을 처음 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가위에도 가끔씩 눌리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었거든요. 콜청자분들도 항상 중고 물품은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1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2탄에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바보처럼 그 창고에 있는 카메라를 들고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간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아마 1탄 내용보다 더 무섭고 소름 돋을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거든요.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2탄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행꾼입니다. 저번에 혼자 경주 여행 가서 겪은 이야기를 제보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이야기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먼저 듣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가 그때 경주 여행 이후에
열심히 알바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때 무서웠던 기억은 점점 잊혀져 갔어요. 그렇게 제가 몇 번의 여행을 갔었는데 사실 갈 때마다 그 카메라에 대한 기억이 있었지만 시간도 지나서 별 걱정 없이 여행을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군대를 다녀오고 일을 시작하면서 20대 후반쯤에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휴가를 내고 제주도를 한번 다녀오자 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계획을 짰죠. 그러다 문득 옛날에 그 창고에 있는 카메라가 생각이 나면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렇게 귀신한테 당하고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굳이 왜 들고 갔을까 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첫 비행기를 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렌트카를 빌려서 펜션에서 짐을 놓고 바다도 구경하고 시장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포장을 해서 밤에 혼자 오션뷰를 보면서 혼술을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진 찍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주 그 장소가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밤에 펜션 앞에 있는 바다를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 기운에 카메라를 들고 펜션을 나갔죠. 이걸 얘기하면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지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얘기해 볼게요. 펜션 앞에는 가로등도 별로 없고 꽃밭이 이쁘게 있어요. 그리고 그 꽃밭을 지나면 바다가 보이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술 기운에 펜션 앞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꽃밭을 카메라 후레쉬를 설정하고 막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다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로등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웠지만 그래도 밤바다를 보고 싶어서 빠른 걸음으로 갔어요. 그렇게 바다 사진을 찍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제가 꿈을 꿨거든요. 제가 침대 옆에 있는 통유리로 밤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꽃밭에 어떤 여자가 꽃 사이에 서 있고 바다에는 수많은 무언가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귓가에 이런 기괴한 소리들이 엄청 들리는 거예요. 저는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잠에서 깼어요. 깨자마자 든 생각이 경주 여행에서 겪은 일들이 생각나면서 카메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보는데 제가 꿈에서 본 것처럼 꽃밭이랑 바다에 귀신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숙소를 안 잡고 이 숙소만 잡았거든요. 계속 여기서 지내야 하는데 귀신 때문에 경주 여행 꼴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지우려고 지우기 버튼을 눌렀는데 사진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우기 버튼을 누르다가 아침이 됐고 결국 사진은 지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무섭기도 무서웠지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침대에 던져놓고 그냥 놀러가자 라는 마인드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씻고 나와서 바로 펜션을 나왔죠.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제 나와서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 위에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길래 차 밖에 나와서 차 위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공기 좋은 숲속에 산책을 하려고 주차를 하고 산책을 하는데 나무 뒤에서 사람 얼굴들이 경주에서 겪은 것처럼 빼꼼 하더니 사라지고 빼꼼 하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누가 뒤에서 미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펜션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그 꽃밭에 버리자는 마음으로 그냥 던졌어요. 그리고선 계속
오랜만에 여행 왔는데 정신 차리자 라는 생각을 되새기면서 이제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펜션에 돌아오는데 내비게이션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웠죠. 내비가 없으면 펜션을 못 가니까요. 그렇게 구름과자 하나를 태우는데 도로 저 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는데 어떤 여자가 서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귀신인 거예요. 하얀색 원피스 같은 걸 입고 머리는 길어가지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맨발로 터벅터벅 저한테 걸어오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너무 무서워서 구름과자를 대충 끄고 차에 탄 다음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여자를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제 차 앞까지 와서는 앞 유리로 얼굴을 들이밀길래 무서워서 옆을 봤는데 옆에도 다른 귀신들이 사방팔방 제 차를 둘러싸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잠깐 기절을 했고 눈을 뜨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시동을 걸고 아무 곳이나 막 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 진입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무당집 깃발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막 문을 두들겼어요. 그러더니 어떤 백발의 할머니께서 나오시더니 뭘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단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가서 경주 여행 얘기부터 했죠.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사람한테만 저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건에도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을 붙일 수 있다면서 그 기운 때문에 영가들이 저한테 다 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해놓고 왜 또 그런 물건을 버리지도 않고 가지고 다니냐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카메라 지금 어딨냐고 물으시길래 저 꽃밭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당장 찾아오라고 하시고는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그분께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셔서 그거 먹고 다음날 차를 끌고 꽃밭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 장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부적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고 꽃밭으로 갔죠. 그래서 꽃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열심히 찾는데 카메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집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 옆에 맨발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카메라만 잡고 엄청 뛰었어요. 그리고 뒤를 살짝 봤는데 뭔가 저한테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컴퓨터 게임할 때 렉 걸리는 것처럼 버퍼링 걸리듯이 삐그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차에 타서 할머니한테 갔죠. 그렇게 할머니가 그 카메라 가지고 방에 가셔서 1시간 동안 뭐라고 막 하시더니 이제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살면서 작은 물건이라도 항상 조심하고 이번 일로 어쩔 수 없이 영안이 조금 열린 것 같은데 조치를 취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남은 여행 잘 쉬다 가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저는 다른 숙소를 잡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잘 보내다가 무사히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제가 경주 여행 이후에 가위에 조금씩 눌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는 최근에 다시 영가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에 겪은 이야기도 조만간 시간 될 때 제보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항상 물건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스피드입니다. 오랜만에 제보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배달 일을 하다가 만난 분의 이야기이고요. 이분이 사고를 당했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분은 40대 남성이시고요. 엄청 바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종교는 딱히 없는 무교이세요. 그냥 바르게만 살자 이런 마인드로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배달 일을 오래 하셨는데 아침에 나와서 밤까지 일을 오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40대가 되니까 이 체력이 확 죽더래요. 그래서 가끔은 피곤하기도 한데 가정을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참 멋진 분이시죠. 그렇게 이분이 작년 어느 날에 좀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데 그곳이 3차선 도로였대요. 그래서 3차선으로 오토바이를 붕붕 달리고 있는데 반대 골목에서 나오는 불법 유턴 차량에 그대로 박은 거예요. 그대로 이분이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꿨을 때는 본인이 사고가 난 걸 인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산속에서 눈을 떴는데 주변에 온통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토끼들이랑 사슴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쭉 걸었대요. 그렇게 계속 걷는데 똑같은 풍경이더래요. 그래서 여기 어디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방에서 종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 하는데 아무도 없이 종소리만 계속 들리더래요. 근데 이게 종소리나 방울소리 같은 거 소름 끼쳐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걸 계속 들으면 뭔가 소름 끼치거든요. 그래서 또 하염없이 계속 뛰었대요. 이분의 이름을 그냥 김철수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뛰고 있는데 이번에는 종소리랑 같이 김철수 본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소리가 숲속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하는데 뒤에 어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3명이 멀리서 봐서 정확히는 못 봤다고 하는데 빛나는 검 같은 거를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이분이 숲속에서 혼자 구르기도 하고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뛰는데 아까 토끼들이랑 사슴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동물들이 갑자기 자기 앞을 막더니 자기들을 따라오라는 느낌으로 어디론가 단체로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무턱대고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배경이 숲속에서 꽃밭으로 변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앞을 보는데 꽃밭에 작은 바위가 있었는데 어떤 남성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그 남성이 하얀색 고운 한복을 입고 본인을 보더니 온화한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괜찮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뒤로 걸어가시길래 이분이 저기 누구세요? 라고 말을 걸었대요. 그랬더니 그 남성분이 철수, 너는 나를 몰라도 된단다. 살아가는 동안 너의 곁에 내가 있을 터이니 큰 죄 짓지 말고 지금처럼 착실하게 살거라 하시더니 뒤에서 피리인지 단소인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을 꺼내시고는 이분의 가슴을 툭 치시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눈이 떠졌대요. 그렇게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데 아내랑 딸이랑 부모님이 보이셔서 여기 하는 순간
모두들 고개를 돌려서 이분을 보시고는 깨어났다면서 막 걱정 반 기쁨 반으로 울고불고 장난 아니었대요. 그렇게 정신이 조금씩 들면서 본인이 사고 났을 당시에 기억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차에 부딪히면서 공중에 날았고 몇 바퀴 도는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정신이 희미해질 때쯤 가슴에 뭔가 부딪히면서 기절을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다리랑 몸이 멀쩡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고 본인도 놀라서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가족들이랑 부모님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틀 정도 정신이 안 돌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 얘기를 들려줬더니 아버지께서 화들짝 놀라시더래요. 그러더니 아버지도 어릴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똑같은 분이 나타나서 구해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분의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을 했더니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조상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이분도 놀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직 종교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이젠 신이 있다는 거는 믿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몇 번 들어보니까 조상님이 지켜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기부는 물론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돕고, 그리고 옛날에는 가족 수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항상 중재해 주시고 제사 때나 이럴 때 항상 이분의 가족분들이 정말 정성껏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것보다는 인성과 생각 그리고 행실이 정말 좋은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상분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얘기 들으면서 그 빛나는 검 같은 걸 들고 있는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승사자인 것 같은데 좀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 생소하고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오늘 짧지만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콜청자분들도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는 지금도 멋진 분들이시겠지만 더 멋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닉네임 강철입니다. 현재 미혼의 40대 남성이고요. 제가 좀 투박해요. 자취 팁 같은 것도 잘 모르고 물건도 대충 아무거나 사고 그런 성격인데 이런 성격 때문에 겪은 일이고요. 일단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일단 사는 곳이 돈 많은 분들이 사는 쪽 한켠에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고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살 때도 싼 거 위주로 사고, 뭐 길거리에 누가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버리면 한번 보고 상태 좋으면 그냥 가져오거든요. 저 같은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게 말하면 절약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도 이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아까 말했듯이 돈 많은 분들이 좀 사는 곳이라 가끔 좋은 물건들이 길바닥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일 끝나고 집에 오는데 골목 한편에 작은 선반이랑 전자레인지랑 화장대 같은 테이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대충 보고 내일 한번 날 밝을 때 와서 상태 괜찮으면 데리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돼서 물건들을 보러 갔는데 아직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건들도 정말 새 것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깨끗해서 일단 선반이랑 테이블, 전자레인지 그리고 쓰레기통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뭐 고장나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혹여 결혼을 한다던가 이사를 간다던가 해서 버리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물건들을 만져보는데 다른 건 다 깨끗한데 쓰레기통에 빨간 뭔가가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물티슈로 닦았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주고 선반에는 작은 물건들을 올려놓고 화장대에는 컴퓨터를 올려놨어요. 다 세팅을 하니까 집이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밤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자꾸 그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있죠. 그게 들리길래 원룸이니까 대충 고개를 들어서 봤어요. 근데 전자레인지가 혼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버튼을 누르고 이거 고장난 건가? 생각하고 피곤해서 그냥 다시 잤어요. 그때가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선반에서 물건이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둔해서 그런지 이게 선반이 고정이 잘 안 됐나? 하고 그냥 다시 게임을 했어요. 그렇게 밤이 돼서 잠을 자는데 또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는데 옆쪽에 무슨 파란 빛이 보이길래 거길 처음에 봤더니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아까 안 껐나? 하고 전자레인지 쪽을 보는데 전자레인지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 들으니까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어떤 키 작은 누군가가 가만히 서서 전자레인지 쪽을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은 그대로 있는데 목만 180도 돌아가서 저를 보는데 그 순간 꿈에서 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꿈에서 깨고 물건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선반에서 물건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일단 출근은 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퇴근한 다음에 다시 버리자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냥 내일 버리자 해서 대충 쉬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잠을 자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어떤 사람이 제 눈앞에 거의 1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환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내 물건 내놔, 내 물건 내놔, 내 물건 내놔, 내 물건 내놔. 이 말을 소름 돋을 정도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잠에서 확 깼어요. 그리고 옆을 보니까 뭐 쓰레기통은 엎어져서 쓰레기들이 다 널브러져 있고 컴퓨터는 켜진 상태로 화면 깜빡거리고 전자레인지는 돌아가고 있고 선반은 뒤집어 엎어져 있고 그냥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물건들을 다시 있던 곳으로 가져다 놓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잠을 잤는데 또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물건도 갖다 놨는데 왜 이러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하고 눈을 떴는데 그 키 작은 사람이 제 몸 위에 올라가서는 환한 얼굴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렇게 회사에 가서 동료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동료가 혹시 아니겠지 이러면서 말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뭔데 얘기해봐 이랬더니 혹시 혼자 생을 마감하시거나 아니면 고독사 하신 분의 물건이 아닐까? 라고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가는 길에 꽃 한 송이 사서
그 물건들 앞에 꽃 한 송이 올려놓고 죄송하다고,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물건에 욕심을 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다행히 그 후로는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며칠 뒤에 그 물건들은 없어져 있더라고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동료가 해준 말이 신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물건을 봐도 그냥 지나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다시 아직까지도 좋은 물건들이 버려져 있으면 조금씩 가져오고는 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콜청자 분들도 혹시나 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항상 조심하시고 뭔가 찝찝하시거나 기운이 좀 다르다 싶으면 가져오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루루님의 사연이고요. 대신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꿈에서 겪은 가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일단 제가 제보한 사연들은 대부분 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도 꿈에서 겪은 일이고요. 보통 가위 눌림 현상은 몸이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정말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2주 전쯤부터 겪었던 일인데 제가 2주 전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서 좀 쉬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공간 이동이 됐죠. 그렇게 저는 제 집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잠이 안 오길래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루시드 드림도 가능하고 꿈속에서 의식이 좀 강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느낀 거죠. 아, 이거 꿈이구나. 그래서 거실에 나왔는데 뒤에서 뭔가 검은 기운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기운이 저를 막 누르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그 기운을 피해가려고 앞으로 걷고 있는데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 제 몸이 굳으면서 계속 바닥 쪽으로 눌려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이 하나하나 안 움직이는데 제가 하도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버텼어요. 그렇게 체감상 땀을 막 흘리면서 한 10분 정도가 지나니까 천천히 주변이 다시 밝아지면서 제 몸도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꿈에서 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3일 연속 가위에 눌리다가 그 후로는 이틀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그 검은 기운이라고 해야 할지 뭐 꿈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꿈을 말씀드리자면 다음날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때는 친구랑 저랑 산속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꿈인 걸 인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저랑 같이 걷다가 모습은 걷는 모습인데 무언가에 막 끌려가듯이 뒤로 천천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아야겠다 하는 순간 꿈인 걸 인지했고 그때부터 또다시 몸이 굳어가면서 땅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어떻게 해서든 친구를 잡으려고 막 힘겹게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친구의 손을 딱 잡으면서 꿈이 깼거든요. 그래서 깨자마자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를 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야 친구야, 너 안 자고 있었어? 물어보니까 자다가 방금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깼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도 꿈에서 저랑 있는데 제가 친구를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깼고 안 그래도 찝찝해서 저한테 전화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 꿈 얘기를 하면 친구가 많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나도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나도 너랑 있었는데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찝찝해서 전화해 봤다 이러니까 친구는 엄청 놀라죠. 같은 꿈을 꾸고 같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개꿈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 둘 다 그냥 조심히 잘 지내자 하고 잘 자라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 끝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고 저는 꿈을 또 꾸게 돼요. 이번에는 제 침실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이틀 동안 뭔가 고통을 받게 되니까 꿈에서 바로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꿈에서 깨려고 몸을 진정시킨 다음에 원래 눈을 감고 꿈에서 깨자 이거를 속으로 외치면서 몸 안으로 힘을 주는 느낌으로 가위에서 깨는데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또 다시 주변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커튼에 비치는 달빛도 다 어두워지거든요. 그럼 사실 무섭긴 해요.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계속 놀아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몸이 무거워지길래 속으로 내가 이런 거에 당할 것 같냐고 하면서 온몸에 힘을 주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어요. 이것도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위에서 풀려고 힘을 주면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저린 것처럼 간지럽거든요. 계속 그 느낌을 참으면서 그냥 앞으로 막 계속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밝은 빛이 다시 보이면서 꿈에서 깨더라고요. 그렇게 네 번째 날이 되었고 그날 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편하게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다시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사람 많은 명동 같은 길에서 제가 걷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뭐 아이쇼핑도 하면서 걷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검은 형체도 아니에요. 그냥 연기 같은 검은 기운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렇게 혼자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걷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와, 이제 별 방법을 다 쓰는구나 라고요. 그러면서 더 오기가 생겨서 그 기운 앞으로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정말 너무 커져서 막 가위 눌릴 때처럼 소리도 안 나오는데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걸어가니까 갑자기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어떤 사람이랑 부딪히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렇게 이틀 아니면 3일에 한 번꼴로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도 겪고 있고요. 그 기운이 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단지 저를 괴롭히고 싶은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나타나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데 저는 이 싸움을 끝까지 이겨낼 거고 다시는 앞으로 제 앞에 못 나타나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꿈을 꾸는데 그날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지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한쪽 무릎을 꿇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그 기운이 제가 힘이 빠지려고 하면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분명히 시작할 땐 좀 멀리서 기운이 느껴졌는데 제가 한쪽 무릎을 꿇으니까 바로 뒤에 그 기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컨디션 관리도 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그것의 한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네요.
이게 옛날 중국 무협지나 요즘에 해적 나오는 만화 보면 눈빛이나 기운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장면 있잖아요. 막 상대가 겁에 질려서 못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요. 그런 느낌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제보를 해보겠습니다. 제 사연은 오늘 여기까지지만 현실에서는 계속 되고 있는 일이고요. 콜청자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 꼭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보자 오징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릴 때 친구들이랑 흉가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전라도에서 살았고 자세한 지역은 적지 않을게요. 때는 한참 철없던 중학교 때 일인데요.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었고 살고 있는 곳이 큰 지역은 아니라서 동네 친구들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놀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겨울방학 어느 날 친구 한 명의 제안으로 흉가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일단 모인 친구는 저 포함 4명이었고 저를 제외한 인원은 A, B, C 라고 얘기할게요. 저희 동네에 산이 있었는데 산책로 말고 산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놀다 보면 정말 깨끗한 계곡들도 있고 허름한 집들도 가끔씩 보이거든요. 근데 A라는 친구가 제안을 한 친구인데 자기가 보기만 해도 무서운 곳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잡고 밤 10시에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한 후에 다 같이 모였어요. 그렇게 후레쉬를 들고 산을 가는데 어른들이 밤에는 산에 가는 거 아니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겨울이어서 그런지 바람 소리랑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산을 가로질러 조심히 그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작은 마당의 초가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 문이 2개가 있었고 마당에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는 정말 작은 흉가였는데 겨울이어서 추운 것도 있었지만 다른 느낌의 추움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A라는 친구가 다 같이 들어가자 하고 앞장서 들어가는데 B라는 친구가 까불이었어요. C라는 친구는 겁 많은 체구가 작은 친구였고요. 근데 B라는 친구가 장난친다고 마당에서 혼자 막 춤추면서 오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딴에는 안 무서운 척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웃었죠. 그렇게 저희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그렇게 구경을 하는데 벽지는 다 낡았고 냄새도 나고 저랑 C는 그냥 빨리 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A는 신기하다면서 좋아하고 B는 또 물건들을 막 만지면서 노는 거예요. 그걸 본 A는 야, 여기 있는 거 만지지 마 라고 얘기를 했지만 B는 말을 듣지 않고 야, 뭐 어때? 귀신 이런 게 있겠냐? 아우, 이 쫄보들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막 놀더라고요. 그렇게 방에 나와서 다른 방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작은 항아리 같은 것도 있고 벽에 부적도 1-2개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저랑 C는 문 앞에서 빨리 집에 가자고 하고 A도 좀 무서웠는지 봤으니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B가 자꾸 항아리랑 부적이랑 만지면서 센 척을 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 나이 때는 그렇게 해야 내려가서 다른 애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멋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A가 야,
안 가면 너 버리고 간다 하고 그냥 저와 C를 데리고 마당에 나왔어요. 사실 그냥 겁준 건데 끝까지 B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가 문을 열었는데 B가 부적이 붙여져 있는 장롱 쪽을 보고는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달려가서 몸을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그때 저희를 보더니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산에서 내려왔고 내일 점심 먹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저희가 구멍가게 앞 오락기 앞에서 보통 만나거나 아니면 집으로 찾아가거나 하거든요. 근데 A랑 C랑 저는 모였는데 B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B네 집으로 갔죠. 근데 B의 부모님들이 B가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B가 초췌한 얼굴로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고,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고기만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게 하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그날 밤에 B네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산에서 놀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밤에 그 무서운 곳에 왜 가냐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B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었더니 혼잣말로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아니, 빨리 가야 돼. 기다린단 말이야. 빨리 나 좀 보내줘. 이렇게 자꾸 집에 가야 된다고 혼잣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에 A와 C의 집에 전화를 돌리고 바로 다시 만나서 저희끼리 얘기를 했어요. 귀신에 홀린 거 아니냐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도 아닐 거라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내일 다시 B의 집에 가보기로 하고 각자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막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밤에 B가 사라졌다고 B의 부모님이 아침부터 전화와서 우리들 찾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저희는 B의 집으로 갔는데 거의 초상집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다시 그 산을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 집에 다시 갔는데 B가 부적 쪽을 바라보면서 혼자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놀라서 B한테 가서 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가자 이러면서 끌고 가려는데 B가 안 돼. 난 여기 있을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이러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으로 막 끌고 내려왔고 동네의 어른들은 다 모여서 B의 상태를 보고 무당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고 저희는 어른들한테 엄청 혼나고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B의 부모님은 B를 데리고 무당집에 다녀왔고 그 다음날 다 같이 B의 집에 갔더니 다행히 잠도 잘 잔 것 같고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좀 더 쉬라면서 집을 나오는데 C가 자꾸 갸우뚱갸우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방에서 나올 때 거울에 비친 B를 살짝 봤는데 혼자 웃고 있는 모습을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희는 무슨 소리냐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B가 괜찮아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날 저희는 다시 뭉쳐서 재밌게 놀았고 앞으로 그런 곳 절대로 가지 말자 라고 서로 약속을 했죠. 근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가족들이랑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B의 부모님한테서요.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B 거기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니요, 저희 아까 저녁 전에 헤어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친구 만나러 간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도 찾아보겠다고 하고 A랑 C한테 전화를 했고 주변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걸어봤는데 아무도 B랑 놀았다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B가 그 산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했고 다시 모여서
후레쉬를 들고 비를 찾으러 산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일단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편은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참, 이 산, 흉가, 이 두 단어만 들어도 너무 위험한 느낌이고 밤에는 산이 정말 위험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콜청자분들도 위험한 장소에 가는 건 절대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고 비슷한 경험이나 콜청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2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주에 제보하셨던 오징어님의 흉가에서 사라진 친구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녹음 템포를 전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볼 건데 전과 비교해서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편을 못 들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동네에 있는 산속 흉가 체험 중에 친구 한 명이 이상 증세를 보였고 그 후에 괜찮아진 줄 알았던 친구가 사라졌다는 친구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친구를 찾으러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끝났었고요. 그 후의 사연을 지금부터 제보자님 시점에서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할게요. 일단 저와 친구 A와 C는 B의 부모님 전화를 받고 흉가가 있는 산으로 후레쉬를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흉가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 사라진 친구가 흉가 마당에서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센 A가 가서 친구를 잡고 말렸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C도 같이 가서 몸을 잡고 막 말렸죠. 그렇게 실랑이를 5분 정도 하니까 B가 그 자리에 쓰러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B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 어른들이 또 모여 계셨는데 저희를 혼내기보다는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심각한 건 알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B는 동네 어르신들이랑 부모님과 함께 저번에 갔었던 무당집에 다시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친구가 무사히 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다음날 저희는 다시 모여서 친구 집에 가보니까 친구가 정말 하루 만에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야위었었고 방에는 부적이 엄청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냐고, 왜 거길 또 갔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떴을 땐 무당집이었다고 그러더니 뭔가 말을 하려는 것처럼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 할 말 있으면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무당집에서 그 흉가 귀신이 나한테 붙어서 괴롭히는 거라는데 아무리 부적을 방에 붙여도 계속 귓가에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 나랑 같이 그 흉가에 가서 죄송하다고 빌고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이랑 저희랑 같이 그 흉가로 갔어요. 그렇게 가지고 온 제사상을 간단히 준비하고 다 같이 싹싹 빌었죠.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무당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기운이 안 좋아서 전화했고 오늘 밤에 절대로 집 밖으로 아들이 못 나가게 하고 시간 되는 대로 굿해야 될 것 같으니까 준비하라고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B는 불안감에 계속 떨고 있었고 저희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B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그렇게 B의 집에서 저희는 불침번처럼 거실에서 돌아가면서 잠을 자고 안 자는 친구들은 계속 B의 방에서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면서 그렇게 지냈거든요.
부모님은 한쪽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중간중간 물이랑 간식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잠이 들었고 일어나서 친구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방에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내일 무당분께서 굿 해주실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하루만 더 버텨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가셨어요. 얘기는 따로 안 했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눈이 심하게 부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거든요. 그걸 보는 저희도 마음이 안 좋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밤이 됐고 하루 종일 친구들끼리 놀다 보니까 다들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끼리 합리화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린 생각이었고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내일 굿을 하니까 오늘은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다 같이 같은 방에서 잠이 들었고 부모님은 불안하셨는지 거실에서 안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새벽이 됐고 갑자기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일어나서 침대를 보니까 비는 사라져 있는 상태였고 소리 지른 사람은 C였어요. 그래서 A랑 저랑 거실로 나갔죠. 나가보니까 부모님들은 벌써 신발을 신고 계시고 C는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비가 없어서 소리를 지른 거죠. 심지어 부모님도 잠깐 졸았다고 하셨는데 귀신같이 그 사이에 비가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도 다 같이 신발을 신고 밖을 나가봤지만 비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다시 그 흉가로 가게 되었고 대문을 보니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비가 있을 것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고 방 안은 정말 깨끗하게 청소한 것 마냥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늦은 새벽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산 저산 다 돌아다니면서 해가 뜰 때까지 찾았거든요. 결론은 끝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무당분도 오시고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이 산을 뒤져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후에는 B의 부모님은 정말 동네 분들이 걱정하실 만큼 야위셨고 저희도 그 충격으로 인해 학교도 못 가고 그 A라는 친구는 본인 때문이라면서 정말 며칠 동안을 산을 돌아다녔고요. 물론 저희도 돌아다녔지만 점점 사건의 온도가 낮아질 때쯤 B의 부모님은 이사를 가셨고 저와 C도 수색을 멈췄어요. A는 끝까지 B를 찾아다녔고요. 사실 A도 그리고 저희도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회스러운 건 A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볼 걸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죄책감을 아직도 지울 수 없고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미안함이 살면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힘든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이사를 결정하셨고 A와 C는 그 후에 간간히 연락하다가 성인이 돼서야 연락이 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B는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B를 회상하며 미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헤어졌고요. 참 나중에라도 B에 대한 소식이 들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B의 추억이 아른거리네요. 정말 어렸을 때 철없던 행동들이 한 가정을 가슴 아프게 했던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었고요. 아직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찾지 않았던 나약했던 저의 그 시절이 부끄럽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를 했고요. 절대로 밤에 산속을 다니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있는 폐가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대부분 길이 아닌 곳에 있으니 절대 후회할 행동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콜청자 분들도
항상 이런 체험은 가급적 피하셨으면 좋겠고, 폐가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또 한번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여나 제보자에 대한 비판글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